오늘은 민간 아파트 평당 가격이 2,700만 원을 넘었다는 메인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오닉스 시스템 대표 정성호입니다. 2016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오닉스 빌딩을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을 860만 원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땅값은 이미 2006년에 지불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평당 가격을 860에 책정이 되어 있었냐면, 기존 땅값을 시세와 비교했을 때 거래사례 비교하면, 즉 다른 사람의 주위 거래 가격을 봤을 때 평당 땅값이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00% 정도에서 용적률을 4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견적이 300만 원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협상했을 때 340만 원에 책정한 것을 조금 더 올려줘서 36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60만 원 가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땅값에 건축비를 플러스해서 나온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7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평당으로 봤을 때 땅값이 이미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부지가 최소 5천만 원 전후가 된다는 얘기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약 250% 정도의 용적률을 받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250%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평당으로 했을 때 약 2천만 원의 땅값과 플러스 약 700만 원, 아니면 55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건축비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150에서 200만 원이 관리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2,700만 원이 민간 분양으로 나왔다는 것은 곧 쉽게 생각한다면 서울에 있는 땅값이 많이 비싸졌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의 땅값은 그러면 어떨 것이냐? 저는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평당 서울에 있는 구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땅 대지가 보통 최하 3천만 원 넘습니다. 보통 길 옆에 있으면 4천에서 5천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보다도 더 많이 용적률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땅값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땅값이 더 올라간다면 더더욱 분양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부동산은 경제가 마비되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서울에 집중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서울 말고도 발전하는 도시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성호 TV에서 부동산 한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제조업과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산업센터의 한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지식산업센터 역시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땅값입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하는 것이 인재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왜 중국의 신천에서 공장을 시작했냐면,
홍콩과 가깝다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물류가 편하다는 이유, 세 번째는 좋은 노동력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10층에 있는 한 호실은 아예 경기도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 실험실을 놔두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놔두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LG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마곡은 결코 뜨지 못했을 겁니다. LG는 100년을 내다보고 서울 마곡에 둥지를 텄습니다. 연구소와 기타 계열사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은 땅값도 많이 올라 있고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일자리 있는 곳에 부동산 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구로 디지털 단지 지밸리 안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도 있고 출근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대형화될 수가 없습니다. 큰 대형마트가 매출이 줄어들고 위기에 봉착하듯이 지식산업센터도 전에는 크고 넓은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대면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효율을 따질 것입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호실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면서 느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정착화,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닉스 빌딩을 사기 전에 2006년 전에는 에이스 테크노 8차에 있었습니다. 에이스 테크노 8차에 지금 500평 중에 남아있는 것이 202평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2006년에 사서 여기 오닉스 빌딩을 2007년도에 이사 올 때에 임대를 미국 회사에 줬습니다. 캐나메탈 코리아인데요. 이 회사는 8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맨하탄에 본사가 있고 계열사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물론 미국에 상장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제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한국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 즉 다시 렌탈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깎아달라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일부를 깎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협상 중이고요. 전 세계는 재택근무가 만약에 고착화된다면 사무실이 큰 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듯이 제가 떠들고 제가 얘기해야 되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처럼 소형화되고 경량화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면 그리고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남구로역에서 5분 거리, 구디역에서 10분 거리,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입니다. 이 지밸리 안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평당값이 올랐다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평당값도 많이 올랐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2016년에 860인데 지금은 평당 1200에서 1300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해피랜드도 1400 정도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분양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이미 신축되어져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소형 평수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거나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금리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2,700만 원이 넘었다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의 나침판이다. 또는 지남차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고 땅값은 아주 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땅값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맨하탄을 보거나 런던을 보거나 파리를 보거나 프랑크푸르트를 보면 아니면 동경을 보거나 베이징을 보면 상해를 보면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돈이 풀려서 저금리 다 좋습니다. 코로나 다 좋습니다. 모든 사항이 서울은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됐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땅값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언제? Right now.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 규제가 많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규제가 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신용만 좋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세계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올랐다는 한 이슈와 함께 매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는 여러분의 꿈의 사무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로로 오세요. 구로에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거나 와서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하세요.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